또 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개내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이 채무자는 압류집행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생활에 좀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직 이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 개내생을 신청하시는 채무자들도 있고요. 또 법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내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이 변제 계획 안대로 변제금을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변제율이 10%든 20%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못 갚은 그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모든 채권이 전부 이렇게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도 존재하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2항을 보면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채권, 이거 안 되고요. 또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것은 면책이 안 됩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개내생 변제 계획 안대로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법 사기 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내생을 신청해서 비록 면책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고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기 대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실무를 보면 비면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채권인데요. 특히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구상채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단순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라 해도 면책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은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또 음주운전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실제로 어떤 채무자분들은 다른 빚은 전혀 없고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비면책 채권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개내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비면책 채권만을 가지고 개내생 채권으로 등재해서 개내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법원이 과연 이러한 신청을 받아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변제 계획 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내생 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내생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자, 반대로 개내생 절차를 진행했을 때 실익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선 이 개내생 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비면책 채권인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없죠. 또 개내생이 진행된다고 해도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자가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행하는 변제를 다 받은 다음에 언제라도 야, 이거는 비면책 채권이야 라고 주장을 해서 채권자가 비면책 채권의 변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거죠. 또 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개내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이 채무자는 압류집행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생활에 좀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직 이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 개내생을 신청하시는 채무자들도 있고요. 또 법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담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내생의 비면책 채권의 종류와 비면책 채권만을 가지고 개내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